최근에 그 헨리 조지의 토지세라는 그 이슈가 좀 있어서 예전에 대학교 때 전공책도 한번 찾아보면서 예전에 잠깐 들었던 이제 헨리 조지의 토지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헨리 조지 같은 경우는 이제 1879년에 이제 진보와 빈곤이라는 그 Progress and Poverty 이 책에서 정부의 조세 수입은 전적으로 토지세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토지세는 단일세로 싱글 텍스 그 단일세로서 공평하고 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와 분배에 관해서는 복지와 분배에 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주장인데 일단 제가 그 학부 시절에 그 배웠을 때 전공책에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요즘 대학생들 책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로서 굉장히 어 이런 주장은 있었지만 아무도 그 지지를 하는 사람은 없고 시장에서 채택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비효율적인 주장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지지하는 학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 정책이 굉장히 약간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로 좀 가다 보니까 이런 주장이 좋다라는 지지자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주장의 바탕이 되는 사상은 토지의 소유자들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과도한 부를 누린다는 생각에서 이 그 토지세가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토지세의 논리를 일단 보면은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죠. 그러면 토지의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수요 증가는 토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픽스되어 있으면 토지 가격은 급등합니다. 그게 임대든 뭐든. 그 결과 경제 성장을 하면은 토지 소유자들이 더욱 부유하게 만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세는. 그럼 토지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세금은 상대적으로 덜 탄력적인 그룹이 부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제학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미시경제학이나 재정학 부분에서 이제 좀 배우는 건데 이 부분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그 그 곡선을 한번 그려가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토지세 같은 경우는 공급 탄력성이 0이므로 세금 부담은 전액 토지 소유자들이 진다. 공급이 그 토지는 그러니까 땅이 픽스돼 있잖아요. 공급이 무한정한 게 아니라 딱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제로고 세금 부담은 전액 토지 소유자들이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공급의 탄력성이 0이므로 그러니까 공급을 하고 싶다고 해서 토지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에 가지고 있는 그 정부 땅, 국가에 속해 있는 땅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제로고 그 토지세는 시장 자원 배분에 영향이 없고 조세 수입은 토지 소유자의 세부담과 일치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헨리 조지의 토지세를 보면 조세 수입이 토지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조세 수입은 토지세로 충당하는 거지 다른 소득은 과세하지 않고 토지에만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미 이것부터 만약에 토지세를 도입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세법상 그 과세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어?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다고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뭐 개선해서 내가 그 정부에서 필요한 것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과세는 그대로 두면서 토지세만 내겠다 하면은 사실상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냥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한다는 뜻밖에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포인트 두 가지를 보면 헨리는 조세 수입은 전적으로 토지세로 충당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조세 수입 많, 많지 않습니까? 토지세가 아니라 뭐 부동산에서는 종부세부터 그 뭐야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뭐 여러 가지 많고 뭐 주식이든 뭐 소득이든 뭐 근로소득도 있고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뭐야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 토지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하려면 토지가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토지의 가치는 지목에 따라 그리고 시설물 설치나 뭐 어떤 개발 뭐 그런 갈고 닦은 그런 가공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헨리 조지가 말하는 토지세는 그 해당 토지를 그냥 단순히 소유하는 부분이지 내가 가공을 해서 토지 지목 변경을 하고 시설물 설치를 해서 이 토지가 나중에 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장용 그 농지가 되는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동산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장 용지가 되는지 이게 다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 그대로의 날과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공급 탄력성이 0인데 가공한 토지의 공급은 탄력성이 0보다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토지를 공급하고 싶을 때 그냥 생짜 토지는 공급하고 싶다고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땅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탄력성이 제로인데 내가 이 토지 중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 그것을 찾는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개간하고 갖고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배수관 설치하고 땅 다져가지고 이렇게 가공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탄력성이 0보다 크다는 겁니다. 즉 공급을 하고 싶을 때 가공해 그 해당 토지를 픽스되어 있는 토지를 가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그 세금이 부과가 되면 토지 가공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여기에 과세를 하겠다는데 가공을 해도 세금이 나오고 가공을 안 해도 세금이 나오고 어차피 내가 세금 내야 된다면 누가 이걸 가공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헨리의 논리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지 않고 토지세만으로도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정부 지출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헨리의 조세 수입은 토지세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냥 제멋대로 입맛대로 바꿔가지고 거들 것 지금 다 거두면서 무슨 토지거래 허가제니 토지세니 토지공 개념이라든지 이런 사상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는 일종의 토지세 비슷한 것도 사실은 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택 자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재산세나 종부세는 이제 거래랑 상관없이 보유에 따른 과세지 않습니까? 이 주택세를 낼 때 그 주택의 이제 그 어떤 토지의 그 성격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종의 과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을 의도적이든 정치적인 목적이든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블로그에 세법이랑 부동산을 주로 많이 썼던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좀 만들기 일단은 쉬운 어떤 차트, 증권 투자 이쪽으로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경제학이나 세법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주였죠. 그러니까 나중에 블로그를 한번 보시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헨리 조지의 토지세를 또 이제 밀턴 프리드먼이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내 생각에 가장 덜 나쁜 세금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다. 이것이 바로 헨리 조지의 주장이다. 근데 요 말에 밀턴 프리드먼의 이제 말에 포인트를 보면 가장 덜 나쁜과 개발되지 않은 요 문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덜 나쁘다고 해서 그렇다는 뜻은 사실 파고 보면 그럼 세금은 다 나쁘다는 건가? 결국은 내가 일을 해서 어쨌든 물론 이렇게 뭐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인문화까지 쭉 하면은 뭐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세금이라는 게 1차원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한 노동의 일부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떼서 그 차액이라든지 자본 차익이라든지 어떤 소득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 국가에 의무적으로 헌납을 하고 국가는 그것을 모아서 다시 어떤 복지나 사회 규제나 어떤 공동체를 바로 잡는데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과세 그 세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금은 다 나쁜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공하지 않은 날것의 토지라는 겁니다. 개발되지 않은. 근데 지금 토지세라는 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지금 뭐 내가 집을 갖고 있고 주택을 갖고 있고 아니면 향후 주택을 만들려는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토지세를 걷고 이 토지에 더 나아가서는 토지 사용권은 국민에게 주지만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가져 귀속시키겠다.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그 민간의 성장을 막는 그것도 심지어 공무원들이 주체가 돼서 심지어 그 공무원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급여랑 수당을 그리고 연금까지 다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생각보다 이게 좀 아무래도 논란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토지세를 얘기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정 구역에 외지인이 몰려들면서 건물 임대료가 상승을 하고 원주민들이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이 비싼 거주비 때문에 쫓겨나간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경주의 황리단길이라든지 서울의 뭐 성수동 신사동 뭐 무슨 길 가로수길 샤로수길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홍대도 굉장히 비싸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고 뭐 사진 찍기 좋고 이런 카페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면서 임대료가 상승을 하고 원래부터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비싼 임대료 때문에 그 밖으로 나가게 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뭐 옳다라고 뭐 하는 건 아닌데 자본주의에서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성장에 의해서 새로운 게 개발돼서 사람들이 몰리고 그거에 따라 수요가 공급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증가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이런 부분은 사실 자본주의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 공급자가 늘어나면서 수요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부동산 역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자산의 일종입니다. 자본을 모아서 건물을 사서 임대소득을 만들든 건물을 포기하고 자본을 투자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서 어떤 사업소득을 만들든 근로소득에 집중해서 뭐 대기업 임원이 돼가지고 억대 연봉을 받든 그건 시장 참여자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즉 개인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하는 거지 분배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 그 개개인들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무임승차자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 아닐까라는 부분에 대한 게 제 생각입니다. 마치 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이 좋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경제도 좀 안 좋아지고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하면서 실업수당을 굉장히 그 많이 주게 되고 뭐 규제를 좀 낮췄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입사랑 퇴사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일부 사람들도 많이 그 발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멀쩡한 직장을 다니다가 옮기고 싶어 이런 생각을 애초에 하고 있었는데 실업수당까지 좋아졌어 뭐 6개월까지 얼마를 준대 국가에서 다 주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를 뭐 언제 준대 이런 게 생기면서 다니고 있던 직장도 멀쩡한 직장도
스스로 관두는 케이스도 여러 명 봤습니다. 건너 건너 들어서. 이렇게 하면 자본주의에서 과연 성장이 있겠느냐? 사실 이 부분입니다.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하는 만큼 버는 거고, 벌어서 시드머니 만들어서 내 자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자산이 증가를 하고, 사실 이 굴레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들쑤시면 더 시장 왜곡만 생긴다. 그러니까 즉 저는 사실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헨리 주지의 토지세를 시행하나요? 양극화가 벌어졌다고 사회주의적인 시점에서 분배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양극화만 더 극도로 심해집니다. 최근 문정부가 계속 그렇죠. 자본주의의 성격을 인정을 하고 어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우려 하는 거 말고 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워서 아랫돌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운다는 것 자체가 소유자한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뭐 이런 겁니다. 파이가 그대로 있는데 집도 사지 마. 뭐 집 공급도 하지 마. 재건축도 안 돼. 다 안 돼. 무너진다 해도 그냥 살아. 집 이사도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다 해놓고 세금 더 내, 세금 더 내, 공시지가 올리고, 그다음 세금 더 내고 나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정책의 가장 기초되는 사상이 뭡니까? 윗돌을 빼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 세부담 증가시켜서 그거 빼가지고 밑에 돌 메우겠다는 건데 결국 그 정책은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죠? 그 조세의 전가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요것도 뭐 사실 경제학의 중간 단위에서도 나오고 재정학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 결국 세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익 부분에서 그 세금을 메우기 위해서 조세를 전가시킵니다. 결국 이게 시장의 파이를 키우지 않고 윗돌을 빼가지고 아랫돌을 메우려 하다 보면 결국 계속 밑으로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계속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는 다시 제일 밑에 돌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서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좀 고민해보는 그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도 우리들이 납부한 여러 세금으로 급여나 수당이나 연금이 나갑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국가에서 평생 세금을 주는, 아니 그 돈을 주는 그 소득입니다. 연금은 노동소득인가요? 옛날에 노동을 했다고 해서 이건 노동소득인가요? 사실 부동산 투자는 그래도 내가 자산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내가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산출물을 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투자자인 겁니다. 반면에 연금은 내가 돈을 넣나요? 이게 진짜 불로소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재산신고나 어떤 재산신고 누락이나 어떤 수많은 정보를 선점해 가지고 자산을 굴리고 뭐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부자가 부동산을 불을 독식한다면서 어떤 사이비 종교 같은 사상을 심어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욕망이다. 뭐 이게 아름다운 욕망이냐? 이것은 안 좋다. 결국 부동산으로 부를 차지하는 것은 안 좋은 욕망이다. 마치 더러운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인간의 욕망과 시장 논리는 어떤 정치적인 규제로 잠재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이것으로 헨리 주지의 토지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하면서 제 생각을 한번 찌그려 봤습니다.